이번 시간에는 딥러닝을 위한 기초 수학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제가 수강한 강의의 목차를 따라 함수, 로그 함수, 극한, 미분, 연쇄 법칙, 그라디언트, 확률 변수, 평균과 분산, 그리고 균등 분포와 정규 분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수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함수는 입력값에 따라 결과를 생성하는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입력값 x가 주어지면 함수 fx는 x의 값을 받아 y의 결과를 출력합니다. 이처럼 함수는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여 다양한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함수는 입력값이 하나의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입력값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함수도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fxy라는 함수는 x와 y 두 개의 값을 받아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러한 다변수 함수는 복잡한 관계를 모델링하는 데 유용하며 딥러닝에서도 자주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함수의 시각적 표현인 그래프는 입력값과 출력값 간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입력값 x와 출력값 y를 좌표 평면의 점으로 나타내면 이 점들을 연결하여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함수의 성질과 행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수학적 분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로그 함수는 수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주어진 수를 기반으로 다른 수의 지수를 찾는 도구입니다. 로그는 특정한 수를 몇 번 곱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를 알려줍니다. 쉽게 말해 a를 몇 제곱해야 b가 되는가를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그 함수의 성질을 이해하면 다양한 수학적 계산을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의 성질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는 수학적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첫째로 로그는 곱셈을 덧셈으로 변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성질은 두 수의 곱에 대한 로그를 각각의 로그로 나누어 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수 법칙을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로그 2의 2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로그 2의 2 더하기 세제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그 2의 2제곱 더하기 로그 2의 세제곱이 2 더하기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로그는 지수의 곱셈을 상수와의 곱으로 변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로그에 밑과 지수가 있을 때 지수를 앞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그 2의 세제곱은 로그 2의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며 1번 성질에 의해 로그 2의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3 곱하기 로그 2의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 로그의 밑이 거듭제곱일 때 그 값을 다른 밑에 대한 로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그 4의 16과 로그 2의 16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로그 4의 16은 로그 2의 제곱의 16과 같습니다. 이때 로그 4의 16은 4의 물음표 제곱은 16을 의미하고 로그 2의 제곱의 16은 지수 법칙에 의해 로그 2의 2 곱하기 물음표는 16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물음표는 결국 2인데 m제곱의 m이 되는 물음표는 4의 절반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그 2의 제곱의 16은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16입니다. 네 번째로 로그의 역수 관계입니다. 로그 2의 4와 로그 4의 2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3번 법칙에 의해 로그 2의 4는 2 로그 2의 2며 로그 4의 2는 2분의 1 로그 2의 2입니다. 따라서 2와 2분의 1은 역수이므로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로그의 밑 변경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다른 밑의 로그를 사용하여 원래 로그 값을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c는 새로운 밑으로 보통 자연 로그나 사용용 로그로 변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로 로그 함수의 역함수 성질입니다.
지수와 로그는 서로 반대의 연산이기 때문에 a의 로그 ax는 x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 지수와 로그가 서로 변환되는 성질입니다. a의 로그 b의 c 제곱은 c 로그 b의 a 제곱과 서로 같습니다. 이는 지수와 로그의 관계를 활용한 성질입니다. 극한은 수학에서 함수의 값이 특정 지점에 접근할 때의 행동을 분석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극한은 한마디로 x가 a와 무진장 가까운 값일 때 fx는 무엇이랑 무진장 가깝나를 물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한의 특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가까운 지점이 반드시 함수값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함수가 특정 지점에서 정의되지 않더라도 그 점에서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를 경우에는 극한값이 없습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를 경우 해당 지점에서 어떤 부분을 극한으로 해야 할지 모호해지기 때문에 극한값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입실론 델타 논법은 극한을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방법 중 하나로 주어진 값에 대해 함수가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l일 때 x 주변에 L 주변의 갭으로 어떤 함수 입실론을 잡더라도 요 갭 안으로 싹 다 보내버릴 수 있는 A 주변 갭 델타가 존재하면 A에서의 극한값은 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한값이 있는 함수는 갭 입실론을 아무리 작게 해도 이 사이로 델타를 싹 다 보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극한값이 L이 됩니다. 반면 극한값이 없는 함수는 갭 입실론을 작게 할수록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입실론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값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극한값이 없게 됩니다. 미분은 순간 변화율을 의미하며 그래프상에서는 순간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다항함수의 경우 2차 이상의 함수에서는 입력값이 변화할 때마다 순간의 기울기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미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간 변화율을 알기 위해서는 함수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특정 지점에서의 함수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가 1일 때의 미분값을 알기 위해서는 함수의 극한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델타 x를 0의 극한으로 가깝게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정리하여 미분값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화하면 도함수의 정의가 되는데 여기서 유도된 f'x는 fx에서 유도된 함수라 하여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1에서의 미분값을 f'1이나 x가 1일 때 dy dx의 값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도함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도함수는 함수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으로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다항함수, 지수함수, 그리고 로그함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항함수는 일반적으로 n차 함수로 표현되며 그 도함수는 각 항의 차수에 따라 변화합니다. 다음으로 지수함수는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도함수는 원래 함수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로그함수는 자연 로그일 때와 아닐 때로 구분이 되는데 자연 로그의 경우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고 자연 로그가 아닌 로그들은 미분하면 xlna분의 1이 됩니다. 연쇄 법칙은 복합함수의 미분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합함수의 구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함수 fgx가 있을 때 이 함수의 미분은 gx의 변화가 f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연쇄 법칙을 적용하면 f의 미분과 g의 미분을 곱하여 최종적인 미분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즉 dz dx는 dz dy 곱하기 dy dx라는 형태로 표현되며 이는 복합함수의 미분을 보다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라디언트는 다변수 함수에서 각 변수의 변화가 함수값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벡터입니다. 이는 함수의 기울기를 나타내며 특정 지점에서의 함수의 변화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다변수 함수에서 하나의 변수를 고정하고 나머지 변수를 변화시킬 때 그 변화가 함수 값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라디언트는 각 변수에 대한 편미분을 통해 구해집니다. 편미분은 다변수 함수에서 하나의 변수만 남겨놓고 나머지 변수를 상수로 취급하는 미분법으로 무엇에 대해 편미분하는가를 라운드라는 기호를 사용해 표기합니다. 이렇게 정의된 편미분을 벡터로 쌓아 묶어주면 그것이 바로 그라디언트며, 그라디언트 값은 다변수 함수에서 각 변수에 대한 변화율을 나타내는 벡터입니다. 랜덤 변수는 확률 실험의 결과를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랜덤 변수는 크게 이산 랜덤 변수와 연속 랜덤 변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산 랜덤 변수는 특정한 값들만을 가질 수 있는 변수로,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인 1, 2, 3, 4, 5, 6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연속 랜덤 변수는 특정 구간 내의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는 변수로, 예를 들어 사람의 키가 160에서 180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산 랜덤 변수는 각 가능한 값에 대해 확률을 할당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이산 랜덤 변수입니다. 반면 연속 랜덤 변수는 특정 구간 내에서 값이 연속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 확률 밀도 함수를 사용하여 구간에 대한 확률을 구합니다. 확률 질량 함수, 즉 PMF는 이산 확률 분포에서 사건의 발생 확률을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함수는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수치적으로 표현하며 이산 확률 병수가 가질 수 있는 값과 그에 따른 확률을 연결해줍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각 면의 수와 그 면이 나올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 PMF의 역할입니다. PMF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가지며 모든 가능한 사건의 확률을 합치면 1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질은 확률의 기본 원칙을 따르며 확률 분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PMF를 통해 우리는 이산 확률 분포의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다양한 확률적 상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 즉 PDF는 연속 확률 분포에서 사용되며 특정 구간 내에서 확률이 어떻게 분포된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값이 주어졌을 때 그 값이 발생할 확률을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PDF의 값은 항상 0 이상이며 전체 면적은 1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적 분포 함수 CDF는 확률 변수 x가 특정 값 이하의 확률을 나타냅니다. 이는 x가 특정 값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의 확률을 누적하여 보여주는 함수입니다. CDF는 확률 분포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값에 대한 누적 확률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평균과 분산은 데이터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평균은 여러 실험의 결과를 통해 얻은 대표적인 값으로 확률 분포의 중심을 나타냅니다. 이는 데이터의 전반적인 경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다양한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PMF에서의 기대값은 각 사건의 발생 확률을 고려하여 계산된 평균적인 결과를 의미합니다. 또한 PDF에서의 기대값은 연속 확률 분포에서 각 값이 발생할 확률을 기반으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평균의 개념은 데이터의 중심 경향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며 다양한 통계적 분석에서 활용됩니다. 분산은 데이터의 편집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는 확률 분포의 중심인 평균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얼마나 멀리 퍼져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분산이 클수록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데이터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으로 데이터의 변동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표준 편차는 실제 값의 단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분포를 해석할 때 더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따라서 분산과 표준 편차는 데이터 분석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균등 분포와 정규 분포는 확률 분포의 두 가지 중요한 유형으로 각각의 특성과 용도가 다릅니다.
균등 분포는 모든 가능한 값이 동일한 확률을 가지는 분포로,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각 면이 나올 확률이 동일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랜덤 변수 x는 균등 분포를 따르며 이를 수학적으로 x follows un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규 분포는 데이터가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분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 현상에서 자주 나타나는 분포로, 예를 들어 사람의 키나 시험 점수와 같은 데이터가 평균값을 중심으로 펴지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랜덤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이를 x follows n mu,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여기서 뮤는 평균, 시그마 제곱은 분산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분포들은 데이터 분석과 통계적 추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균등 분포와 정규 분포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